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제는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겁니다.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걸 할 건데요. 자, 일단, 주기 함수가 뭔지 한번 먼저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 과학 시간 때 막 주기 배우지 않았습니까, 혹시? 과학 시간 때? 배웠습니까? 이제 뭐 할 때 배웠니? 과학 시간? 어떤 거야? 공전, 자전 이런 거 할 때 주기 배웁니까?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막, 너네 막 파동 이런 거 배웠니, 혹시? 옛날에? 안 배웠니? 하여튼 주기가 이제 우리가 아마 들어봤죠? 주기가 뭔지. 뭔가 이제 일정한 시간만큼 뭔가 반복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의미를 할 건데, 자,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 이제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 정의역 해석하는 그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거야, 이 식을. 자, 요 관계식이 중요해. f, x 플러스 p는 fx인 거야.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그 x에다가 더하기 p를 한 다음에 그 함수값을 계산을 해. 그래도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p 차이가 나도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그 p를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이제 주기. 근데 그러한 함수를 우리는 주기 함수라고 하고, 저 식을 만족시키는 p, 그 중에 가장 작은 양수 p를 우리는 그 함수의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자, 간단한 거 한번 봅시다. 요런 게 있어요. y는 x제곱 있죠? 그냥 간단한 함수 있잖아. y는 x제곱. 자, 내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내가 풀마 1 사이만 그렸어. 풀마 1 사이만.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지금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가정을 해봐. 지금 얘 길이가 몇 차이 납니까? 얘네 길이가? 2 차이가 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돼.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2 차이 나는 3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2 차이가 나는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주기가 2인 거야. 왜냐면은 그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게 2씩 차이가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주기가 2인 건데,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어떤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냐면은, 자, 얘가 이제 봐봐. 이게 하나의 모양이 주기잖아요. 근데 이 두 덩어리를 한 주기로 봐도 되니? 이 두 덩어리를? 두 덩어리가 반복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 두 덩어리. 근데 두 덩어리로 따지면은 주기가 몇인 거야? 4죠. 근데 하나로 따지면 주기가 2지. 그럼 이 함수의 주기가 2이냐 4이냐 이거를 따지면은 가장 작은 값으로 정한다는 거야. 무조건 가장 작은 값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주기가 2인 것을 의미합니다. 2인 거. 그래서 가장 작은 모양의 단위를 주기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주기가 뭔지 알겠죠, 여기서는? 근데 이 관계식의 의미가 중요하다, 얘들아. 이 관계식. 주기만큼을 더해도 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1일 때 함수값이 여기 있잖아, 이제, 그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기는 함수값이 f1인데, 거기다가 주기를 더한 3일 때에도 같은 함수값을, 같은 높이 선상에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저 관계식 자체가 주기가 p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관계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이제 볼 건데,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자, 우리가 앞에 전 시간에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막 뭐분의 뭐라고 막 정의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거? 뭐분의 뭐라고 했는지? 네. 자, 우리가 사인 함수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썼었냐면은, 자, 이게 뭐분의 뭐였습니까? 네, r분의 y. 자, 코사인 x 얘는 뭐였습니까? 얘는 r분의 x였고, 자,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x분의 y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 단위원을 생각할 거야. 단위원은 원은 원인데 반지름이 1인 원을 이제 단위원이라고 했어요. r이 1이어야 뭔가 간단해지니까 r을 1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r이 1이면은 사인은 y고 코사인은 x라고 볼 수 있니? 네, 사인은 y고 코사인은 x입니다. 사인은 y고 코사인은 x야. 자, 근데 지금 세타는 x축의 양의 방향,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진 각도이기 때문에 세타가 변하면은 당연히 이 점 P의 좌표에 해당하는
x, y도 당연히 바뀔 거란 말이죠. 각도가 달라지면은. 그죠? 이 점이 달라지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걸 따지는 거야. 그 세타의 값에 따른 이 사인 세타의 값을 우리가 함수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함수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y는 2x-1이라고 하면은 x가 주어지면은 그에 따른 y 값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그걸 함수를 점 찍어서 이어주면은 이제 어떤 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제 x가 1이면 y도 1, x가 2면 y도 3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막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타 값이 만약에 주어지면은 이제 세타 축으로 보는 거야. 세타 축으로. 세타 값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에 따른 그 사인 세타의 값도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세타가 만약에 30도다. 그러면은 30도는 6분의 파이죠. 우리 그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은. 그러면 30도일 때는 사인 값이 2분의 1이니까 이제 세타가 만약에 이제 30도일 때는 사인 값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2분의 1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볼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시켜가지고 그래프를 그냥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프로. 그럼 그래프로 그릴 때 그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그 밑에 그림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림으로. 이제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우리는 이 x가 아니라 지금은 세타가 이제 저기 변수인 거야. 세타가 이제. 세타가 x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각도가 만약에 정해지면은 그 각도에 해당하는 그 사인 값, 그 사인 값은 여기서는 이제 뭐였었냐면은 여기서 y 값이 사인 값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왜냐면은 여기서 y가 사인 세타였잖아, 아까. 그죠? y가 사인 세타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타가 만약에 0이야. 각도가 만약에 없어. 그럼 점이 처음에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점은 이제 y좌표가 몇입니까? y좌표가 이 점은 0이죠. 1,0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점이 찍히는 것이고, 여기에. 근데 그 상태에서 각도가 이제 점점 벌어지면은 당연히 점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y좌표가 점점 커지죠, 당연히.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각도가 점점 벌어지게 될수록 높이가 이제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제 2분의 파이야. 90도까지 만약에 갔어. 90도까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높이가 다시 낮아지는 구간이 있죠. 낮아지는 구간이. 그러니까 그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90도를 지나가면은 높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높이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 그리고 각도가 이제 여기 180도로 이제 돌았을 때인데, 그때 180도 돌았을 때는 y좌표가 여기 0이잖아요. y좌표가. 그러니까 y좌표 0에 찍힌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돌아. 이제는 y좌표가 음수로 전환되는 구간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y좌표가 음수니까 이게 내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분의 3파이, 270도거든요. 더 회전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 다시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이제 한 바퀴를 돌게 되면서 그 매 순간순간에 y좌표를 함수값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함수값으로. 그 함수를 그리면은 이제 이런 이제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런 모양이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한 바퀴를 이제 360도 2파이를 돌았으니까 이만큼이 계속 앞으로 반복되고 그 뒤에도 반복되는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저 모양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 내용을 한번 좀 적어 보실 건데, 이제 단위원에서 점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y좌표를 이제 함수값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인 함수의 정의역은 일단 함수 공부할 때는 항상 정의역을 따진다라고 했잖아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요. 이게 뭐 분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루트가 있는 것도 아니면은 항상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실수 전체의 집합. 자, 그리고 치역은 있잖아요, 얘들아. 치역은 이 함수를 이제 그려보니까 이게 풀마 1 사이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풀마 1 사이에서만. 그래서 치역은 이제 y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게 근데 치역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그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랬을 때 그 점의 y좌표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였는데, 여기 y좌표를 보는 건데, 반지름이 지금 1인 상황에서 y좌표의 최대는 1,
y좌표의 최소는 마이너스 1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 값의 범위가 풀마일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 그럼 지금 반지름이 지금 1일 때를 그렇게 한 건데, 그럼 반지름이 2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y좌표가 2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인 값을 이렇게 계산했잖아. r이 2로 바뀌면은 얘가 2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여기에 대개 y값도 계산돼서 r이 1이 아니어도 똑같이 풀마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얘는 무조건. 반지름이 1인 것을 놓는 이유는 좀 편하기 때문에 저렇게 놓는 것이고, 반지름에 상관없이 항상 저 사인 값 자체는 이걸 계산했을 때에는 풀마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은 얘가 원점 대칭인 함수거든요.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일 때는 우리 기억나니 얘들아? 만약에 얘가 원점 대칭이면은 이거 XY의 부호를 막 다 바꿨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이렇게? 요거 기억납니까? 요거? 그래가지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은 막 마이너스 막 이렇게 막 뽑아내고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얘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해주시면 되거든.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은, 봐봐. y는 사인 세타라고 이제 보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마이너스 y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자, 그러면은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럼 뭐랑 같냐?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서 얘랑 같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뽑아져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한 바퀴를 지금 돌았잖아요. 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높이를 측정했었는데, 이게 결국 한 바퀴 360도. 즉,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은 2파이잖아. 2파이의 간격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주기가 2파이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기가 2파이. 정리하면은, 사인 함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풀마일 사이에서만 존재하며, 그리고 원점 대칭인 함수여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이 마이너스가 뽑아져서 나오는 느낌으로 기억하시고, 주기는 2파이라고 기억해 놓고 계시면 됩니다. 주기는 2파이. 여기까지 다 쓰셨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사인을 볼 건데, 코사인을. 자, 코사인도 사실 사인이랑 똑같이 생각해주면 됩니다. 근데 코사인은 이제 우리가 r분의 x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지금 단위원, r을 1이라고 가정해서, 이제 여기 세타가 이제 0일 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확인을 해볼 거야. 그래서 좌표가 이제 앞에를 보는 거죠. 그죠? 앞에가. 그리고 이제는 x는 코사인 세타라는 것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점의 x좌표를 측정하는 거야. x좌표를. 근데 봐봐. 맨 처음에는 x좌표가 이제 1이죠. 각도가 이제 안 벌어져 있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각도가 안 벌어져 있을 때에는 함수값이 1에 찍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해가지고 90도까지 가면서 각이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점이 x좌표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니, 얘가? x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x좌표가? 얘가 작아지는 건 맞니? 원래 x좌표가 커지는 게 오른쪽 방향, 작아지는 게 왼쪽 방향이잖아. 왼쪽으로 가니까 x좌표가 작아지죠, 그죠? 근데 여기 90도에 도달했을 때는 여기는 x좌표가 0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90도거든요. 2분의 파이까지 진행했을 때는 그 x좌표가 90도더라 라는 거야. 아, x좌표가 0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x좌표가 점점 감소하는 거야. x좌표가 이렇게. 자,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x좌표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x좌표는 지금 계속 이 점이 왼쪽으로 가니까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x좌표는 감소. 이렇게.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x좌표가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점이. 점점 x좌표가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한 바퀴를 이제 돌았을 때는 이제 똑같이 이 모양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여가지고 이 모양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얘는 그 x 좌표를 측정을 한 것이다. x 좌표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x 좌표를 측정해서 그거를 함수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버린 것이고, 함수값으로. 그럼 얘도 이제 그 밑줄을 한번 좀 채워보시면은, 밑줄을. 자, 이번에는 그 x좌표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함수값을 찍어봤다. 자, 정의역 똑같습니다. 얘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자, 치역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도 아까랑 똑같거든요. 그 단위원 안에 갇혀서 돌고 하기 때문에 치역은 이제 동일하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자, 그리고 이 함수 모양 자체가요. y축 기준으로 지금 여기 좌우 대칭으로 그려지거든요.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그래서 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이 마이너스가 뭔가 앞으로 이제 뽑아져서 나오는 느낌이 아니고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입니다. 얘는. 코사인은 예외적으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부호만 뒤집어도 같은 함수값이다 라는 것이고. 자, 이 파이의 간격 360도로 유지가 되니까 주기는 이 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인 함수랑 모양을 한번 비교해봐. 모양을. 이게 전체적인 모양이 얘가 위아래 비교해보시면은 모양은 같거든요. 잘 보시면은. 이게 여기 지금 코사인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그 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사인 함수는 아까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자, 여기까지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지속이 되는 건데, 이 흰색이 지금 이제 사인 세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흰색이 사인 세타. 그러면은, 흰색을 평행 이동하면은 겹쳐집니다. 코사인이랑. 이 모양이. 근데 얼만큼 평행 이동을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 이 높이를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사인 함수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켜야 돼. 왼쪽으로. 그러면 코사인 여기 원래 그려져 있던 거랑 겹쳐진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를 한번 확인을 좀 해봤고, 그래프를. 자, 이제는 탄젠트 함수입니다. 탄젠트 함수. 자, 탄젠트는 우리가 x분의 y로 계산하는 거였는데, 그 단위원에서는 탄젠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봐줬냐면은, 그 아까 이 점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확인했었는데, 얘는 탄젠트는 이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봐봐. 밑변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반지름을 밑변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높이에 해당하는 게 탄젠트 세타야. 여기가 각 세타일 때.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탄젠트가 원래 뭐였어? 밑변분의 높이였잖아. 그러니까 1이면은 여기가 높이가 탄젠트 세타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그 각이 이제 형성이 됐을 때 그 각의 연장선을 이제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수직으로 되게 그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높이를 탄젠트 세타로 측정하면 되거든. 저 높이를. 그럼 봅시다. 이게 처음에 각도가 0이야. 그러면 이 높이가 처음에 없겠죠. 높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각도가 없으면 당연히 그 탄젠트 값도 0인데 근데 얘는 각도가 점점 벌어지는 거야. 이게 벌어져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되겠니? 처음에는 이제 이 길이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길이었다가 더 높이 올라가면은 높이가 점점 길어지지 않을까? 높이가? 그러면은 결국에 얘가 이 점이 이동하면서 이 점이 여기 90도까지 이동하게 됐으면은 이게 계속 쭉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니? 위로? 쭉 올라가게 되니까 높이가 어떻게 되니? 한없이 커지죠. 높이가. 그래서 탄젠트 90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90도가 없는 이유는 이 높이가 한없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값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2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지금 지점은요, 지금 이게 점이 안 찍혀 있어요. 지금 이게 선을 좀 그어보면은 이게 지금 탄젠트 함수로 그려져 있거든? 요렇게.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일 때에는 지금 점이 안 찍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90도를 더 초과했다. 90도를 만약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음수로 이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거거든. 이 방향이 이제 반대가 돼 버려가지고, 이게 음수로 이제 이 높이가 계산이 돼요. 음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수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음수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음수의 값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점점 이 점이 이렇게 내려옴에 따라서 높이도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높이가 작아지니까 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여기죠. 0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0에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계속 한 바퀴를 돌려주시게 되면은 여기는 또 이제 이 음수 쪽으로 이렇게 또 각이 또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밑으로 커지거든요, 얘가 이제. 근데 이제 탄젠트가 애초에 x분의 y라는 게 이게 사실 좌표잖아, 좌표. 자, 탄젠트는 3, 4분면에서 뭐였습니까? 플러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탄젠트 값이 이제 180도를 넘어가서부터는 양수가 되며 높이가 이제 밑으로 이제 길어지니까 하여튼 탄젠트 값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탄젠트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모양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요 모양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저 모양이. 자, 그러면은 이제 밑줄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 정의역이 지금 중간중간에 그 끊어진 지점들이 있어요. 끊어진 지점들이. 그게 아까 처음에 어디였냐면은 자, 처음에 90도에 해당하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파이에서 똑같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2분의 3파이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2분의 5파이에서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먼저 주기부터 파악할 수가 있어, 주기. 왜냐면은 지금 이 차이가 몇만큼 차이가 나니, 이게 지금? 이거 파이만큼 차이가 나죠? 파이를 기준으로 그 모양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주기, 파이부터 채울 겁니다, 파이. 그리고 그 끊어진 그 지점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선이라고 했었잖아. 이게 모양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탄젠트 함수가 점점 그 직선에 다가가는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구해놨던 얘네들이 이제 다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점근선이. 2분의 파이도 점근선. x는 2분의 3파이. x는 2분의 5파이.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들은 다 점근선이야.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2분의 파이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파이의 정수배 한 것들은 다 점근선이어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씁니다. 그 우리 저번 시간에 360 곱하기 n 붙였잖아.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의 정수배만큼은 다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n은 정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점근선을 확인해야 정의역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정의역은 그 점근선은 이 함수가 지나는 그 선이 아니니까 그 정의역은 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그 x값을 제외하고요. 나머지가 다 됩니다.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n이 뭔지 설명 달아야 됩니다. n은 정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달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의역은 점근선 제외한 나머지 전체로 봐주는 거야. 자, 치역은 이제 y값의 범위인데 모양을 보시면은 이게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y값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요. 치역은 실수 전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 자, 원점 대칭인 모양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원점 기준으로 좌우 대칭, 이게 원점 대칭으로 대칭이어가지고 아까 사인처럼 원점 대칭일 때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뽑아져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뽑아져서 나오고 사인도 뽑아져서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아까 코사인은 그냥 부호를 뒤집어도 가능한 값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다 확인했고 이제는 x로 쓸 겁니다. 세트로 안 쓰고 함수니까 x로 쓸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공부를 한 것이고 근데 항상 함수는 가만히 그냥 안 냅둡니다. 항상 뭔가 평행 이동이 되거나 막 대칭 이동이 되거나 막 실수배가 되거나 막 온갖 이제 변형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한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제 확인할 건데 이게 이 단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야. 이게 온갖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제 자 이제 평행 이동 실수배를 해가지고 앞에서 확인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정의역, 치역, 최대 최소, 주기, 대칭성, 점근성 얘네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야. 그거를 확인해 보실 건데 자 이게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자 이제 밑에 있는 함각 함수들은 그 이제 식이 아마 거기 이렇게 나와 있을 거나 아마 자 y는 자 a 그 다음에 뭐 사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bx 플러스 c 플러스 t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 a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사인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a 배 했다라는 실수배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뭔가 y 값이 a 배만큼 되는 뻥튀기 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y축으로 a 배 정확히는 절대값 a 배. 자 b도 마찬가지야. b도 x에 지금 관여하는 지금 개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b 또한 이 x축으로 이제 우리가 축소한 모양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축소한 모양으로. 근데 이제 이 b는 반대로 역수야. 절대값 b분의 1배만큼 이제 우리가 축소한 그래프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c나 d는 이건 평행 이동이랑 관련이 되어 있죠. x축으로 평행 이동하면은 x 대신에 x 어쪽으로 막 넣고 y축으로 평행 이동해도 여기 막 붙잖아, 뭐가. 그죠? 그래서 cd는 평행 이동에 관여하는 그런 미지수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그래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건데, 네, 굉장히 쓸 게 많죠, 이제 여기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자, 일단, 그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제 저 그래프에다가는 이제 최종 그 결과랑 맨 처음 함수를 좀 그릴 거예요, 이제. 자, 일단은, 기본적인 사인 함수 그려볼게요, 이제. 사인 함수는 처음에 어떻게 그려지냐? 원점에서부터 그려진다?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면 이런 모양으로. 일단 그 기본적인 모양의 함수들을 좀 그려놓고 시작할게. 자, 그 다음에 코사인도 한번 기본적인 코사인 함수를 좀 그려놓을게요, 이제. 코사인은 1에서부터 그려졌다, 얘들아. 1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탄젠트 함수도 이제 기본적인 거 한번 미리 좀 그려 놓겠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라는 게 있고, 점근선이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제 기본적인 함수를 그려놨고, 이제 저런 변형에 일어난 것도 이제 내가 다른 색깔로 이따 그릴 거야, 이제. 자, 일단, 사인을 한번 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사인. 자, 이거 잘 봅시다, 이거. 자, 잘 보죠, 이거? 자, 지금 이 점선이 이제 필마 1을 의미해. 그럼 내가 이제, 자, 기본적인 사인 함수를 그릴게, 다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사인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뭐 해볼 거냐면은 얘들아, 이제 깔별로 좀 쓸 건데, 자, 이제 사인 앞에다가 a를 곱할 거야. a sin x가 나오도록 곱해줄 거야. a sin x.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y 값이 절대값 a배가 되는 겁니다. 위아래를 늘리는 거야. y축의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a배가 만약에 됐으면, a배가 됐으면은 이제 범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지? 범위가 이제 절대값 a.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절대값 a. 해가지고 이제 함수를 이제 위아래로 늘리는 거지. a배만큼.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이거는 깔별로 구별해서 쓰세요. 깔별로.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내가 어떤 함수를 이제 그렸냐. y는 절대값 a, 다시. y는 a sin x. 요거를 이제 지금 내가 그리고. 이제 내가 그 b를 이제 곱해볼 거야, b를. 어떻게 곱할 거냐면은 내가 이제 이 함수 그릴 거거든. y는 sin bx야, bx. 자, 이게 그 x쪽에 붙은 거는 이게 역수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역수가. 자, 이게 역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원래 있던 흰색 함수를 이제 x축의 방향으로 이제 축소시킨 겁니다. 절대값 b분의 1배를 한 거거든요. 절대값 b분의 1배. 그래서 뭐 예를 들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압착시킨 거지. x축의 방향으로 압착시킨.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의 모양. 이런 식의 모양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압착이 된 것으로 이제 봐줄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더 압착됐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위아래로 늘려보는 작용도 했고, 이제 양옆으로도 이제 좀 이렇게 해본 작용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CD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이라고 했거든요. CD만큼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그 Y는 A sin 그 BX 플러스 C 할 때, B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의미가 이거잖아, 이제.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분의 C, Y축의 방향으로는 D만큼 평행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막 실수배가 곱해져 있고 x에도 뭔가 이제 이게 들어있을 때 이 뒤에 얘네들도 만약에 뭔가 더 있다. 이거는 그 평행이동을 이제 그만큼 한 걸로 그려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이러한 것들을 막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지금은 하나하나씩만 해봤는데 이 둘 다 동시에 막 벌어질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y는 a sin bx 여러 개가 포함이 되면은 막 이렇게도 늘리고 이렇게도 늘리고 평행이동도 되어 있으면은 그거 늘린 거를 또 막 옮기고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는 나올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변형이 일어난 것도 우리는 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 모양에서 이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그죠? y축으로 d만큼 그럼 전체적으로 d만큼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야. d만큼. 그럼 그걸 토대로 이제 그 최종 이제 이동된 그래프는 사실은 뭐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 사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최종 그래프는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자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표시해 줄 거는 이제 뭐 절대값 a배가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이 노란색이죠. 처음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있고 이렇게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압착해 준 거는 이제 뭐가 이렇게 빽빽하게 나오는 것도 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자 이제 정의역, 치역 이제 이런 거 확인을 해보실 건데 정의역은요 그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으면 항상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실수 전체의 집합. 자, 그 다음에 치역을 보기 전에 최대치수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이게 a를 곱하면은 자, 원래 사인의 값의 범위가 풀마일인데 a를 곱하면은 이게 a가 음수일 수도 있어가지고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a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a 사이에 존재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대값은 절대값 a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이긴 한데 얘는 d만큼 또 평행이동이 돼 있으니까 그 평행이동까지 좀 반영이 있었을 거야. 평행이동까지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저 값을 토대로 치역을 작성할 수 있죠. y 바 y가 이제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부터 그냥 절대값 a 플러스 d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주기는 이제 이 모양이 반복되는 그 이제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x의 개수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압착시킨 거 있죠. 아까 분홍 색깔. 요거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래 이 사인 함수의 주기에서 우리가 저 x의 개수였던 절대값 b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게 x의 개수의 b가 곱해져 있는 것만큼 이게 절대값 b분의 1 역수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인데, 사실 코사인도 사인을 그냥 평행 이동한 함수이기 때문에 사인 함수의 이런 특징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만약에 얘를 이제 만약에 실수배를 했다. 실수배를 해주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위아래로 만약에 늘리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좌우로 이렇게 막 늘렸고 막 축소를 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뭔가 좀 더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려지니?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것이고,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압착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얘네를 똑같이 쓰면 됩니다. 사인이랑 똑같은 특징이기 때문에, 가운데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 그 다음에 치역 똑같습니다. y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t,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절대값 a 플러스 t 이렇게 쓰시고, 최대 최소도 쟤랑 동일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주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주기로. 자, 이제 탄젠트인데, 자, 이걸 일단 지우고, 자, 탄젠트 이제 기본 함수부터 한번 좀 그려보면은, 탄젠트 기본 함수. 일단 점근선부터 일단 표시하고, 점근선. 자, 점근선부터 표시를 합시다. 점근선부터 표시를 합시다. 점근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얘가 이제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A를 곱했다고 생각해봐요. A를 곱했다. 만약에 A를 곱했어. 그러면 A를 곱한 함수를 이렇게 써볼게, 이제. A 탄젠트 X. 그럼 Y 값이 뭔가 A 배 되는 거 아닙니까? Y 값이. 그러니까 이제 뭐 더 늘려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쫓길 수도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A 배만큼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제 그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좀 더 늘린 거죠, 이제 이렇게. 반대로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이야, 축소. 자, 이제 양옆으로 이제 좀 조절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y는 탄젠트 bx라고 해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좌우로 절대값 b분의 1배 또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좌우로 이제 늘린 그 관계로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좌우로. 그래가지고 뭐 좌우로 이렇게 막 조금 막 조절을 해주다 보면은 내가 좀 더 막 이제 그 주기가 이제 막 길어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이렇게 늘린 거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야. 자, 그러면 이때는 뭐 점근선이 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얘하고 얘로 점근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 이제 이거를 토대로 여기도 이제 마저 완성해 보시면은 뭐 위아래로 늘려주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좌우로 이제 길게 잡아 늘렸을 때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탄젠트는 정의역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점근선부터 확인을 했었어야 됐어요, 탄젠트는. 그 탄젠트 아까 기본 점근선 기억납니까? 탄젠트 x의 기본 점근선. 뭐였습니까? 네. 네. 일단 처음에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식이 좀 변형이 일어났잖아. 탄젠트 x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얘 통째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면 됩니다. 얘 통째로.
근데 x는으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c를 넘기고 그 다음에 b로 나눠주는 그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야.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인데 이제 b로 나눠가지고요. b분의 n파이 플러스 이제 2b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c. 얘를 최종 여기 점근선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얘를 이제 점근선은 이제 x는 자 b분의 n파이 플러스 2b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식으로. n은 정수 꼭 달아주시고 정의역은 이제 그거가 아닌 나머지 실수라고 하시면 되겠죠. x가 이제 b분의 n파이 플러스 2b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실수. 그 다음에 이제 n은 정수. 여기까지 써줍시다. 이렇게. 자, 치역은 이게 y 값이 모든 값이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없다야. 자, 주기는 원래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였는데 걔를 이제 절대값 b로 나눠주신 게 얘가 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일단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에 해당하는 정의역, 지역,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주기. 자,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그 다음에 탄젠트는 점근선까지. 얘네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네가. 쟤네를 잘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주기는 이거는 공식화해서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주기는. 그리고 이 탄젠트의 이 점근선 있죠. 요거. 일단 기본형은 알아야 돼. 외워놔야 돼. 이거. 기본형은. 그리고 이거는 막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면은 사실 이 탄젠트 뒤에 있는 거 통째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놓고 이제 x를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막 이거는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놓고 이 과정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이 과정은.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탄젠트 점근선 뭐라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야. 기억해 놓고 계시고. 됩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은 인제 필수예제 보면 됩니다. 인제. 자. 이제 항상 함수를 공부할 때에는 먼저 그래프부터 보거든요. 그래프부터.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저 정의역, 치역,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는 거거든. 자, 일단 여기 넓은 데다 좀 그릴게요. 자, 1번은 처음이 sin 2x 플러스 2분의 파이야, 얘들아. 자, 얘는 이제 형태가 이제 x가 2배가 됐고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어 있습니다. 쟤를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냐면은 자, y는이 빠졌네요. 지금 y는. 자, y는 자, 그러면은 저거 이제 2로 묶어 주셔야지만이 이렇게 써 줘야지만이 평행 이동이 된 것을 알 수 있지, 얘들아. 평행 이동된 거.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된 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 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평행 이동하기 전에 함수가 얘잖아. 얘를 이제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해준 것이죠. 얘가 이제 이렇게.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것이야. 그러면 너네는 이 함수를 그리고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지. 이만큼 평행 이동을. 그럼 해봅시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일단 이 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이 함수는 지금 x의 개수가 2잖아요. 그죠? 자, 항상 삼각함수 그리실 때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주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주기. 자, 주기가 아까 뭐였었냐면요. 이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절대값 b분의 2파이였어. 이때 b가 뭐냐면은 이 x의 개수였습니다. x의 개수. 그러면 x의 개수가 2니까 이거 2분의 2파이 하면 파이 나오니 파이?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라는 거야. 얘는 주기가 파이.
그러니까 파이만큼 반복되게 그림을 그려주면 돼. 파이만큼 반복되게. 일단 여기서 이제 저 5가지 정보 확인을 해보실 건데, 일단 정의역, 치역, 그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그다음에 주기. 자, 주기는 일단 가장 먼저 파이라는 거 확인을 했고, 파이. 그 다음에 최대치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그냥 사인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풀마 1을 최대치수로 갖습니다. 풀마 1. 그래서 치역 또한 풀마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의역은 그냥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사인 코사인은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거. 그래프를 처음에 너네가 그릴 때는 좀 삐뚤삐뚤하게 그리는 경향이 커서 좀 반듯하게 그 최대값하고 얘들아 있잖아. 최소값은 좀 미리 그려놓자 얘는 이제. 원래 실제 그래프 그리실 때 이거 점선 그리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조금 이제 안 삐뚤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 그려놓을게요.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주기도 이제 파이니까 주기도 이렇게 좀 그려놓자. 한 2개 정도 이렇게 그려놓자. 파이, 2파이.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파이,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파이, 여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이 파이만큼 반복되게 너네가 그림을 이제 그려봐. 근데 원래 그 함수가 어떻게 그려졌었냐. 원래 그 함수가. 처음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갔던 거 기억납니까? 처음에? 그 기본 모양은 기억이 나야 돼, 얘들아. 사인을 아까 처음에 원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어. 이렇게. 그럼 반대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그려지는데 이 한 주기 안에다가 이 주기를 그려줘야 되잖아요? 이 한 주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최대값 1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딱 최소값 1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을 이제 그리시면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게 여기서 사인이 이게요. 그 주요 지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사인 함수의 주요 지점들은 이제 여기거든. 여기, 약간 여기, 이런 데거든. 이런 데거든요. 이게 무조건 이게 성립한다. 무조건. 자, 얘들아 뭐가 성립하냐면은 일단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가 나왔지? 그럼 얘는 이제 주기에 이제 한 배, 1배로 볼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절반 정도 같잖아. 얘는 주기에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점이야. 2분의 1 주기라 볼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뭔가 얘도 얘랑 얘 사이에 있잖아. 얘가 지금. 얘는 2분의 1 주기에 또 절반 해가지고 얘는 4분의 1 주기에 해당하는 지점이야. 무조건이야 이거는. 그럼 반대로 여기는 몇 분의 몇 주기일까? 여기는? 네, 2분의 1하고 1 평균 내가지고 4분의 3 주기에 해당하는 지점이야.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근데 그거 하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모양을 이제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어나가서 그려주면 되는데, 근데 내가 그린 함수는 지금 뭡니까, 이게? y는 sin 2x를 그린 겁니다. 아직 그 원래 함수 안 그렸습니다, 아직. 이 내가 지금 그린 함수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더 시켜야 돼. 자, 봐, 다시. 내가 아까 막 2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이런 얘기 했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여기 주기가 파이잖아. 그러면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1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아까 몇 주기라고, 여기 아까? 4분의 1 주기라고 했죠? 얘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4분의 파이 맞니? 이 지점이? 4분의 파이? 근데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원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얘가 4분의 파이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 차이가 4분의 파이 맞네? 얘네 둘 차이가? 그러면은 이 최대를 찍은 이 점은 어디로 이동하겠니? 어디로? 여기로 이동하지 않을까? 여기로 이동하지 않을까? Y축 위로 이동하지 않을까? Y축 위로?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니까. 이 차이가 4분의 파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동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제. 이동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그림이 이제 옮겨지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맞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4번의 파이만큼 이동시킨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고, 여기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진짜 저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초록색이 y는 sin 2x 플러스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그래프야. 저게 이제 초록색이 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 됐습니까, 이거는? 네. 다 그리셨으면 이거 지워도 됩니까? 네. 이거 여기 칸이 좀 부족해서 이거 지우고 2번을 좀 할게요. 이거 지우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는 좀 디테일,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래도 좀 그나마 간단한 형태거든. y는 3 코사인 마이너스 2야. 그나마 낫습니다. y는 3 코사인 x 마이너스 2거든. 자, 얘는, 좌우로 이제 막 몇 배가 된 건 없어. 이게 사실 좀 어렵게 하는 거거든, X쪽에. 얘는 그건 없고,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간단합니다. 얘는, Y는 3 코사인 X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얘를 이제 어떻게 평행 이동을 했냐. Y축의 방향으로 이거 마이너스 2만큼만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 Y는 3 코사인만 그리면 되거든요. Y는 3 코사인. 근데 저 Y는 3 코사인 저거 뭐니? 그냥 코사인 함수에다가 3배 한 거야. 그러니까 Y축의 방향으로 이제 그 3배 늘린 함수입니다. 그냥 그 함수 그리면 돼요. Y축으로 3배 늘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여기 이제 또 표시할게 이제 이렇게. 이제 3배를 했기 때문에 원래 범위였던 풀마 1이 아니라 이제 풀마 3 사이에서 이제 놀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얘는 기본적인 주기를 갖고 있으니 주기가 이제 2파이잖아. 주기가 2파이. 그걸 갖고 있으니 주기 2파이만큼을 이제 반영해서 여기 주기 2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파이.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셨으면은 요거를 이제 뭐 굳이 점선을 그리실 필요 없는데 처음 우리 하는 거니까 좀 디테일하게 그립시다. 디테일하게. 자, 코사인 함수 이제 그릴 건데 요 분홍 색깔. 근데 기본적인 코사인 함수 모양 기억납니까? 기본적인 코사인 함수. 처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먼저예요. 내려오는 게. 양쪽으로 뭔가 내려가는 모양이거든요. 먼저. 그래서 이 최대를 찍는 이 지점에서 먼저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고 여기 이제 이 주기 안에다가 다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4파이. 네, 4파입니다. 4파이. 오케이. 이거를 반복해서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그림이 그려지고 얘가 뭐다? y는 3 코사인 x다. 얘가. 근데 얘를 나는 이제 평행 이동으로 이제 시킬 거야. y축으로 마이너스 2니까 그냥 밑으로 2칸 내리면 되거든요. 밑으로 2칸. 그래가지고 밑으로 2칸 내린 함수를 이제 해볼게요, 이제. 자, 그 함수는 어떻게 되게 되냐? 3은 1로 떨어질 거야. 3은 1로. 여기 이제 1로 떨어질 것이고 마3은 이제 마5로 떨어지겠죠? 마5로 이제. 요 정도쯤이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정도쯤이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밑으로 2칸 내리면 되거든.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밑으로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얘가 이제 뭐냐면은 y는 3 코사인 x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저 5가지 요소 확인해 봅시다. 이제 정의역, 자, 치역,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이제 주기야. 자, 정의역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자, 치역은요, y값의 범위가 지금 1과 마이너스 5 사이입니다. 이제 1과 마이너스 5 사이. 마이너스 1과 5 사이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최대는 5, 최소는 마이너스 1. 주기는 이 x 쪽에 지금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주기는 그대로 기본 코사인 함수의 주기인 2파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최대 최소 찾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최대 최소는 사실 얘네 둘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 얘네 둘 가지고. 최대는 이제 절대값 3 빼기 2. 최소는 마이너스 붙인 것으로 우리가 계산하시면은 최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셨습니까? 네. 다 그리셨으면 일단 세 번째 거까지 일단 좀 해볼게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도 얘도 간단하긴 한데, 세 번째도 간단한데,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y는 2 탄젠트, 그 다음에 이제 x-2분의 파이. 요건데, 이제, 요거.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뭔가 이제 평행 이동이 지금 된 것이거든요. 자, y는 2 탄젠트 x가 있어. 얘를 어떻게 평행 이동했을까, 얘는?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요거 맞니? x축으로 2분의 파이? 그럼 일단 이 함수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동을 좀 시킵시다. 이동을.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다시 한번 좀 지우고, 자, 일단 저 y는 2 탄젠트 x부터 그려볼 건데, 원래 탄젠트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그냥 2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2배는 그냥 위아래로 늘린 것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고, 자, 주기가 바뀐 게 없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주기는 이제 파이로 볼 겁니다. 파이로. 그래가지고 주기를 일단 파이로 일단은 봐주시고,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여기 지금 주기가 파이가 아니죠?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를 그대로 이제 갖다 여기다 해가지고 이제 주기가 파이가 차이가 나게,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주셔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탄젠트 x 그릴게. 그냥 원래 탄젠트를 그냥 늘린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늘려서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참고로 이게 여기 중심에서는 좀 완만합니다. 완만했다가 다시 급하게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여기서는 완만하고 멀어질수록 급해집니다. 저 모양을 그려주면 되겠지, 이 모양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자, 이제 얘는 이제 그냥 바로 평행 이동만 좀 시켜보면 돼. 평행 이동만.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원점이 2분의 파이가 딱 마침 여기니까 요렇게 이동하는 거 맞네? 요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럼 점근선도 그럼 이동하거든요, 점근선도. 그래서 바뀐 점근선 다른 색으로 쓸게. 지금 이제 바뀐 점근선 0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바뀐 점근선이 돼 버려가지고 파이, 여기도 이제 바뀐 점근선이 이제 돼 가지고 마이너스 파이가 이제 나오면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모양.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요 새로운 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는 점근선까지 좀 추가해서 볼게요. 저기 설명은 없는데. 자, 일단 정의역 따질 건데 점근선부터 파악해줘야 돼. 자, 지금 그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x-2분의 파이거든요.
그러면 자, x-2분의 파이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x는 이제 n파이 플러스 파이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그 n은 뭐라고 했지? n은 정수. 그러니까 무슨 정수든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정수든. 근데 파이의 정수배에다가 파이를 더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거거든? 얘가 n 플러스 1의 파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 아니니? n 플러스 1도? 얘도 정수지. 어차피 얘도 정수면은 그냥 n 파이로 쓰면 돼요. n을 정수로 놓고. 이게 점근선입니다. 이게. 어차피 파이를 더해도 똑같이 얘가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수로 놓을 거면은 그냥 n으로 그냥 놓는 거야. n으로. 그래서 점근선은 얘가 이제 x는 n파이가 나옵니다. x는 n파이. n은 정수. 요거를 좀 잘 처리해야 돼.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차피 정수면 그냥 간단하게 n으로 쓰자라는 거야. 어차피 정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토대로 여기 정의역 작성해 보시면 돼요. x가 이제 n파이가 아니기만 하면 되고, 이제 n은 정수입니다. n은 정수.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인데, 치역은 그 y 값이 이제 모든 y 값이 다 커버되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 그렇기 때문에 최대치의 손은 이제 없다라고 쓰는 게 맞겠죠? 없다. 자, 주기는 기본 탄젠트 함수의 주기인 파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파이.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필수에 이제 14번을 볼 건데, 자, 사인 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거든요. 자, 사인 함수는, 자, 정의역이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사인 함수의 정의역? 얘는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 자, 치역은 뭐였습니까? 치역? 사인의 치역이 뭐였지? 네, 그쵸. 풀마 1이었죠. 풀마 1 사이.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풀마 1 사이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만족시키냐, 얘가 주기냐라는 거야. 이 관계식은 제가 주기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인의 주기가 2파이 맞습니까? 네, 얘는 맞는 설명. 자, 사인 함수 어떤 대칭이었죠, 이거? 예, 사인 함수 그래프 좀 기억나야 되는데, 원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거든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서 원점. 자, 5번은 1대1 함수냐라는 건데, 1대1 함수는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많아야 한 개였어. 근데 가로로 긋다 보면은 무수히 많은 주기가 있으니까 무수히 많은 교점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답은. 17번까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자, 요거, 얘들아, 요거 잘해야 돼. 요거 별표 하나 칩시다. 요거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미정계수 구하는 거. 근데 미정계수가 저렇게 그래프가 안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봅시다. 자, 저 함수의 주기가 2파이래. 최대가 5래. 대입한 게 3이래.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주기가 2파이라는 거는 어떻게 써먹냐면은, 아까 그 코사인 함수의 주기 그 공식이 뭐였었냐? 절대값 b분의 2파이였어요. 여기서의 b는 x의 개수였어. 근데 마침 똑같으니까 얘가 이제 2파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은 b를 구할 수가 있잖아. b가 몇 나오니? b가? 풀마 1인데 보통 이런 문제는 조건이 이제 다 달려있거든요. a가 양수, b가 양수래. 웬만하면 보통 양수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1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가 5,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한 게 3이라고 했으니까 저거 그냥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최대가 5라는 거는 저 이제 코사인 앞에 있는 저 a를 가지고 절대값 a 플러스 c가 5라는 거야. 근데
A가 지금 양수이니까 A 더하기 C는 5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5.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대입한 값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일단 잠깐 fx식 좀 다시 한번 써보면은 a 코사인 x-3분의 파이 더하기 c인데 f 3분의 2파이를 대입해보래요. 대입해보시면 a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c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몇입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60도니까 2분의 1 맞니? 60도 2분의 1. 그러니까 코사인 60도 2분의 1. 즉 2분의 1a 더하기 c가 3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얘네 둘이 연립해서 a씩 구할 수 있죠? 얘네 둘이. 해보시면은 a는 4가 나올 거고 c는 1이 나올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2b 더하기 3c 해서 9라고 해서 답을 4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4번. 자, 주기 찾는 거 절대값 b분의 2파이 최대 최소는 자, 최대는 절대값 최소는 마이너스 절대값 붙여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16번이야, 이제 16번. 저 함수의 그래프가 저렇게 줘줬을 때 ABCD의 값을 구해줘라 라는 거야. 자, 이거를 잘해야 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게 어렵다. 자, 일단 조건이 지금, 자, 미리 써놓을게요, 이거. 자,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0과 파이 사이. 자, D는 이제 삼수고. 자, 주어져 있는 함수식이 Y는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입니다, 이제. 자, 봅시다. 크게. 일단 요 그림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지금 주기가 확인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반복되거든, 지금. 반복이 됐거든. 그러면은 주기가 몇입니까? 예, 이 차이가 주기 아닙니까? 이 차이가? 이 똑같은 지점에 지금 반복이 됐으니 주기가 파이가 돼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일단 주기가 파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주기는 여기서 원래 절대값 b분의 2파이잖아. 자, 그러면은 b가 몇이어야 됩니까? b가 풀마 2지만 양수 조건이 있어가지고 2로 이제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일단 하나 찾았고 그리고 최대 최소 값이 주어졌어요. 최대 최소 값이 3-1 사이에서 이게 요동치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가지고 최대값은 이제 3이라고 이제 확인되는데 그게 아까 뭐였습니까? 절대값 a 플러스 d였잖아요, 이제.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 절대값 그냥 없애도 되는 것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확인되는데 이거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d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연립해주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요거 다시 한번 쓰면 a 플러스 d는 3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1 요거 연립해주면 될 것이야. 연립해주시면 이제 ad가 나올 것이거든요, 이제 ad가 a는 2고 d는 1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돼요. 얘네 둘로 나왔어.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은 게 c거든요. C는 이게 평행이동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평행이동이랑. 자,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돼. 일단 지금 구한 값을 잠깐 좀 써보면은, Y는 2sin, 그 다음에 B는 2였으니까, 자, 2x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되는 것이야. 일단, 요렇게. 그럼 평행이동이 얼만큼 됐는지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2로 일단 묶어봐요, 이런 식으로. 2로. 그럼 얘는 얘들아,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얘는 y는 2sin 2x 플러스 d라는 놈이 있었는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c. 요거 맞니? 마이너스 2분의 c. 맞습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은, 요거 나오니? 요거 나오죠? 자, 그럼 봐봐. 그럼 이제 요 함수를 그러면 이제 d를 지금 안 썼구나. d 1이죠. d가 1입니다. 1. 여기가 이제 몇이야? 여기가 1.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를 그럼 그려보면 되잖아. 근데 자, 봐봐. 이 함수를 그려줘야 되는데 저기다 그려볼게요. 이게 자, 얘들아 계속 얘기하지만 그 기본 그 모양을 알아야 돼.
평행이동하기 전이잖아, 지금. 원래 x가 0일 때에는 원점에서부터 처음에 이제 올라가게 막 그려졌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졌잖아. 근데 조금 평행이동이 돼 있어. y축으로 한 칸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얘가 1도 없었으면은 원점을 약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올라갔다, 반대편 내려갔다 하는데 위로 한 칸 올려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잘 봐. 이제 얘하고 얘를 평균을 내. 1이지. 그 1이라는 게 중심이 되는 거야. 1이라는 게.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반대쪽으로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처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이제 그려질 때는 얘가 이제 여기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근데 그 사인 함수 그 모양 얘들아 다시 한번 다 여기다 그릴게. 잘 봐. 사인 함수가 이렇게 얘들아 그려질 때 여기가 이제 원래 2파이였었고 얘를 그냥 주기라고 볼게. 주기. 한 주기. 그러면 여기는 몇 주기에 해당하는 지점? 여기는 딱 절반 왔을 때 파이. 그게 몇 주기야? 2분의 1주기야. 그럼 얘들아 봐봐. 그럼 여기는 몇 주기니? 여기는? 여기? 또 절반 한 거니까 4분의 1 맞니?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이제 x좌표가 이제 2분의 파이로 나오게 되면서 여기는 이제 4분의 1주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인 함수가 처음에 최대를 찍는 지점이 이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점인 거야. 또 사인 값이 0이 되는 지점은 전체의 그 딱 절반 주기. 또 최저를 찍는 지점은 전체의 몇 주기? 4분의 3주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지금 최대를 먼저 찍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 지점 x좌표가 뭘 의미하는 거? 원래 이 함수의 주기가 몇이었습니까? 아까? 파이였죠? 그러니까 저 파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점이라고. 여기가 4분의 파이라는 거야. 여기가 4분의 파이. 저기가 4분의 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 흰색이 원래 평행이동하기 전의 함수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다 안 그렸고 대충 그렸지만 지금 이 흰색이 이 초록색처럼 이제 평행이동이 되려면 이 점이 어디로 이동해야 되겠니? 이 점이 어디로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이 점이 어디로 가면 되니? 이 점이 일단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 그거는 어떻게 판단해 줘야 되냐면은 이 C의 범위가 있어요. 문제에서 요거로 판단해야 돼. 요걸로. 지금 평행이동을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하는 거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C. 그러면은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저거 범위가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2분의 C로 나눠주시면은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얘네 사이의 값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거 맞니? 왼쪽으로? 그럼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무조건 어디겠니? 여기야, 여기.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이동한 만큼이 얼마야, 지금? 여기 x좌표가 4분의 파이니까 이 길이만큼 이동을 했죠. 즉, 왼쪽으로 4분의 파이를 이동했으니까 실제 이동한 거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C를 구해주시면은 2분의 파이가 나온다. C가.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저 A, B, C, D를 다 곱해주시면은 이게 몇이야 이거? 2파이 나오니?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해. 이 지점이 전체의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는 그 지점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거를. 그래서 그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사실 일로 간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이동하는 거는 요 범위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범위를. 그래서 답을 2파이라고 해주시고 2파이. 그래서 이제 어렵죠, 얘는. 쉽지 않죠? 이런 문제가 아마 한 문제씩 꼭 나올 겁니다, 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오늘 할 마지막 문제인데, 자, 17번. 자, 얘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 별표를 좀 두 개 칩시다. 대칭성.
자, 삼각함수는 대칭성이야. 무조건. 삼각함수는 대칭성. 삼각함수 하면은 딱 세 글자 얘기해봐 하면은 무조건 대칭성이야. 대칭성. 뭐라고? 대칭성이야. 삼각함수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보시면 자, 이제 0과 3파이 사이에서 사인 함수 그려놨는데 y는 k와 만나는 x좌표가 4개가 있다. 그 4개의 좌표를 다 더해봐라 이거야. 자, 일단 사인의 한 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한 주기에 해당하는 지점 맞니 여기? 여기가 몇입니까? 여기 2파이죠. 여기는 이제 3파이라고 나와 있고, 그럼 여기는 절반 같으니까 파이가 되는 것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y는 k를 그었거든요? 이게 사인이, 이게 완벽 대칭입니다, 이게.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얘네들이 대칭이야, 완벽 대칭이야. 완벽 대칭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최대를 찍는 지점은 아까 주기의 4분의 1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x좌표가 2분의 파이로 나오는 거 맞네, 이거? 2분의 파이? 또, 사인 90이, 사인 2분의 파이가 사인 90이잖아요. 걔가 또 1이잖아요, 이제 계산해주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최대를 찍는 지점인데,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평균을 내주게 된 게 뭐라는 거야? 2분의 파이라는 거야. 그래서 x1 플러스 x2가 결국에는 파이입니다, 파이. 대칭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대칭성으로. 정확한 각각의 값은 몰라도 대칭성으로 얘를 해결해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2파이하고 3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평균 내주시면 2분의 5파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x3와 x4 또한 x3 더하기 x4가 얘가 이제 2분의 5파이다 라고 해 주시게 되면은 x3 플러스 x4는 5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더해서 6파이를 답을 해주시면 돼요. 6파이를. 네, 여기까지입니다.